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2021년의 마지막 한 주를 또 이분과 함께 종목 진단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확실히 표정이 좋아지셨습니다. 맞나요? 올해를 보내는 게 기분이 좋으신 건지, 내년이 기대되는 표정인 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표정이 좋아졌다 하시는데 요즘에 약간 긍정의 힘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집에서 오늘 출발을 했거든요. 네. 오전에 이제 방송을 좀 끝내고, 근데 있는 동안에 오늘 시청자분들께 좀 무엇을 드려야 될까? 약간 제가 요즘에 상당히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고 좋네요. 긍정의 힘을 좀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긍정의 힘, 손실 부분도 긍정의 힘을 받고 조금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고민 상담 받으시고 종목 상담 받으시면서 조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행복한 기운이 해피바이러스 그리고 긍정의 힘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지난주엔 그래도 사거래일 연속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 것 같더니 오늘은 살짝 쉬어갔습니다. 개인들의 매도세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연말입니다. 내년은 연초이고요. 우리 연말 연초에 어떤 모멘텀을 보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산타가 살짝 발만 좀 담그고 간 정도, 선물은 살짝 아쉽게 주고 갔지만 우리가 또 1월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 한 주를 여러분들 지금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하는 방법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 출발해 볼게요. 준호님 반갑습니다. 오대영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노자성님 반가워요. 쫄보님, 마그마님, 밤비님 이제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밤비로 우리 닉네임을 바꾸셨고요. 내 이름은 구름이언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오렌지님 또 남극곰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얼주가님과 2031린님도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두 잘 오셨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특히나 또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좀 따뜻한 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연여웅님, 저도 출첵하셨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볼게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쫄보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56,000원, 그리고 비중은 1%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분 계속해서 유명하죠. 1%씩 매수하시는 걸로. 자, 오늘의 종가가 56,000원입니다. 오늘 아마도 종가에 또 1% 살짝 담가 보셨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조금씩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시점이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비중이 1%시라서 뭐 그렇게 부담은 없으신 것 같고요. 뭐 1% 정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닥권은 지금 이미 지지를 좀 받은 것 같고요. 이제 LS 막 지주화삭격이니까 배당 메리트를 보고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뭐 제가 봤을 땐 배당 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훨씬 좋은 종목들이 좀 많았죠. 뭐 은행주도 있고 증권주도 있고 요즘 역대급 배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저 회사의 어떤 성장과 실적 모멘텀을 보고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LS 전선 아시아나 LS 전선 쪽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LX 뭐 일렉트릭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LS 전선 쪽을 좀 보게 되면 요즘에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저는 풍력이나 태양광 한번 다시 온다고 보는 쪽이고요. 단지 올해는 저도 공략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제 풍력과 태양광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정치가 올해 좀 노출된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자회사 쪽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수주장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LS 전선 쪽은 문제가 없는 쪽입니다. 해성풍력 단지를 이제 건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건설을 돼야 되는 부분이 초고압 이제 전선 케이블 쪽인데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닙니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쪽에 뭐 전선하면 LS 그룹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해상풍력 단지를 또 만들어 갈 때 역시나 LS 전선 쪽이 부각되고, 수주장고가 이미 2조가 넘어가니까 올해 이제 지주회사 쪽도 부각이 좀 되겠죠. 단지 뭐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건데, 이제 8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박스권 움직임이 좀 나타내다가 하단은 좀 이탈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뭐 7만 원, 7천 원, 6천 원 정도, 하단은 한 6만 원 정도인데 좀 이탈을 했는데 뭐 지수 하락에 따른 모멘텀이었다고 저는 뭐 추세였다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올라오기에는 이제 신재생 쪽에 바람이 불기에는 좀 그렇죠. 바닥권 진입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데 문제 없고요. 연말에 뭐 배당 1%시지만 받으시고, LS가 아마 올해도 배당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는 좀 안 될 것 같고 2.5%대나 배당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장기 투자하실 건지는 모르겠어요. 비중이 1%셔서 가볍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가벼운 마음으로 박스권 중심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63,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면 어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유 안 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7만 원까지는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양분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63,000원 1차적인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7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꽃방울님이 나도 출석이요 라면서 올려주셨고, 키다리님도 오셨네요. 초심님, 또 김정관님 울면서 지금 종목 올려주셨는데 그 울음을 또 오늘 전문가님의 해피바이러스로 좀 바꿔드릴 수 있을지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오미사님도 잘 오셨고요. 서단깨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종목 만나기 전에 이번 주 목요일에 특집 방송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모든 장이 끝난 이후에 밤 9시에는 연말 특집 미스터 진단이 방송이 됩니다. 그날은 야인시대 대신에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연말 특집으로 미스터 진단이 진행이 되고요. 특집답게 또 특별한 MC가 함께한다라는 점도 힌트를 드리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자아자 게시판 살펴볼게요. 야인개미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자, 2021년도 감사했습니다 라면서 HLB 생명과학 올려주셨거든요. 자, 매수가는 11,85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가가 바닥인 듯해서 매수를 했고, 오늘 HLB가 국내 최대 비임상시업 전문 임상수탁기관 노터스를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다. 그래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고, 목표 주가 14,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스스로 이제 일단은 잘 분석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차트가 정말 올해 무섭게 내려왔죠. 23,000원에서 11,800원까지 이제 거의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내려온 상황인데요.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이 주가가 바닥이라는 시선, 그리고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전문가? 오늘 정가 매수 하셨네요. 뭐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 없는데 HLB 그룹주 먼저 보시죠. HLB를 작년에 제가 상당히 좀 재미가 좋았었습니다. 한 3번 정도 진입을 했는데 다 수익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HLB 제약 쪽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올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이 6,000원부터 3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한 기염을 좀 토했었고, 자 결국은 이제 HLB 그룹주가 가고자 하는 했던 길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처럼 거듭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HLB 제약이 이제 메디포럼 제약이었었는데 인수를 하고 사명을 변경하면서 HLB 그룹 자체가 구명 선박 구명점 회사인데 약간 변화의 바람을 주고자 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HLB 그룹주가 이제 제약바이오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이 리보세나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나노코박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이 비임상 전문 기관인 시아로 로터스 이제 경영권 인수 소식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FA 물량이 이제 재무적 투자라고 하죠. FA 물량이 500억 정도로 인수 예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이 물량이 이제 나오긴 할 텐데. 바닥권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닥권으로 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술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고 다시 HLB 생명공학으로 돌아와서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뭐 시세 출발이 1,200원에 있었으니까 뭐 23,000원 정도까지 갈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뭐 HLB 그룹주의 우상증자, 유상증자, 그리고 뭐 나노코박스, 코로나 백신, 외인들의 어떤 수급 동태.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이제 어떤 모멘텀을 좀 봤을 때 이렇게 임상 수탁기가 노토스 인수한다는 이슈, 목표 주가 14,000원. 이거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 노리신 것 같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여기 HLB 그룹주가 이번에 뭐 리버세라님에 관해서 제가 봤을 때는 JP모건 헬스케어 1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 과연 발표를 할까? 뭐 이런 의구심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기술적인 리바운드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니까 기술적인 우리 시청자님 손절도 좀 필요하시겠죠. 보니까 아자아자 게시판 야인개미님이시거든요. 네. 딱 요 정도 접근선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3일 동안 뭔 큰 틀에서 문제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HLB 생명공학의 주봉 모습인데 이 기술적인 것을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손절가를 9,000원 제시하게 되면 아차 싶으실 것 같거든요. 짧은 손절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염두에 두셔야 돼요. 10,000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일단 모멘텀 부분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좀 살아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하나씩 정리해보죠. 오케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약간 단기 단타지만 투자기간 확보.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 해야 되니까 손절가 일단 측정해보죠. 제가 봤을 때 손절가 시세 도입부로 돌아온 부분이 9,800원이니까 9,800원 잡아놓고, 반등시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 반등시 모멘텀이 예전처럼 나노코박스라든지 뭐 HLB 어떤 리보세납이라든지 조금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유스플로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때 한번 타주면 그거는 좋은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5,000원까지도 반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이렇게 하시죠. 비중이 지금 10%시잖아요. 부담이 없는 선이니까 승부를 좀 하실 거면 저는 이 정도 비중만 하라고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손절을 염두에 두면 이렇게 하시죠. 10,000원 초반대까지 내리면 5%를 좀 추가하시고요. 그러면 단가가 제가 봤을 때 11,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15% 정도 비중에서 10% 손절 하나. 지금부터 단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가지고 11,000원에 손절 하나. 저는 똑같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오히려 만원 초반까지 내리면 반등세가 더 강하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뚫리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손절가 9,800원, 10,000원 초반대면 비중 5% 추가, 반등 목표가는 14,000원, 투자기간은 JP모건 헬스케어까지 봐보자. 이렇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손절 라인 9,800원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두시고요. 10,000원 초반대에서 5% 정도 비중을 추가하신 다음에 반등 목표가 14,000원 확인하시고 한번 보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LB 생명과학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 미스터 진단 특집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쫄보님, 미스터 진단 꼭 봐야겠네 하셨습니다. 꼭 2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준호님, 목요일에 보람님 나오시나 보다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 특집에 걸맞는 특별한 MC가 누구일지 목요일 9시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특집인 만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특히나 그날은 이제 정말 내년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간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김정관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5,500원, 그리고 비중은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내려갔죠. 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9,4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거래일에도 좀 큰 파란색 음봉을 띈 종목입니다. 유증 때문에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거든요. 비중도 50%이시기 때문에 이 하락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오늘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오늘은 제가 시청자님들 뭐 따끔한 조언도 해드리고 충언도 해드리는데 오늘은 해피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네. 뭐 연말이고 네. 야인시대 뭐 얼마 할지 그렇지만 일단 다음부터는 이렇게 진입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제 방송을 이제 많이 봤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후공정 패키징 하면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누차 이야기했고 추천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손실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오히려 회원 방송에서 이 종목 안 했었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그때 가격이 이제 10,000원이었고 그 뒤에도 눌림목고간에 많은 추천을 드렸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공정 패키징이 왜 중요하냐? 뭐 전공정 기술력이 좋고 뭐 후공정 다 좋은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후공정 패키징이 이제 케이크로 따지면 포장을 예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뭐 테스트 쪽도 있지만 여기가 어차피 삼성전자에서 분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없습니다. 크게. 이제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받쳐주긴 하는데 PBR 부분을 보시게 되면 5배고 PR이 20배예요. 반도체 파트에서 실적 뭐 매출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크를 잘했어야 보는 부분이 유상증자까지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 지금 분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주가가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선반영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 선반영이 되었죠. 실적이 좋다는 부분. 그러면 유상증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주주 배정 후에 이제 실권주 일반 공모인데 여기에 나오는 추가 물량이 오늘 웃으면서 끝까지 네.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주가가 800만 주입니다. 상당히 많죠. 지금. 물량이 뭐 바로 쏟아 나올지 시간이 지른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적 부담감이 좀 느낄 것 같거든요. 권리락 이후에도 흐름이 그렇게 썩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주가가 지금은 조금 부침을 겪을 공산이 큽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끌어줄 때 약간 리바운드 슈팅 과정은 강렬하게 나오는 쪽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비중도 과도하시죠. 소형 종목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스타일의 차이인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형 종목에 하나마이크론 소형 종목입니다. 50%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제가 늘 말씀드리면 천지개벽이 나도 증시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락과정 중 오히려 내일 더 빠질 거예요. 내일 더 빠질 거고 내일 배당 기준일이니까 뭐 배당 내역 이후에도 또 좀 빠질 거고 뭐 내일 양도소득세 차익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1월 달을 좀 내다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뉴스플로를 타고 삼성전자가 끌어주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800만 주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16,000원까지 빠졌을 때 채울 수 있느냐. 차트 모습 보셔도 이건 좀 부담스럽죠. 주가가 뭐 밑에 정도에서 좀 사셨던 거는 상관없는데 주식은 코인하고는 다릅니다. 선취의 미학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단기 단타로 늘 말씀드리지만 삼겹살 먹을 거 한우 먹을 수 있고 뭐 메이크업 백 살 거 명품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 바꾸고 차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이 아니고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 좀 러프하게 안 잡고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7,500원 이탈 시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비중을 축소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럴 것 같아요. 비중을 예를 들어 25% 축소하면 밑에 내려올 때 더 받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발 주자 중에 골랐으면 어땠을까? 뭐 최근에 많이 갔던 PCB나 아니면 뭐 전공종 요즘에 PSK 유진테크도 괜찮지 않습니까? 전공종 쪽이나 아니면 차라리 이제 뭐 PMIC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후공정 장비 쪽이라든지 이쪽이 좀
관전 포인트가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움이 남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정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 반등 시에 비중 25% 축소. 저는 30% 축소 드리고 싶거든요. 반등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 23,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손절가 17,500원 종가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일단 많이 부담스럽고요. 조금 들어가신 타이밍도 많이 조금 아쉽습니다. 손절가 꼭 체크하세요. 17,500원에서 전량 매도 손절 의견 드렸고요. 반등 시 비중 확실하게 좀 줄이는 전략입니다. 23,000원 반등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꼭 수익 보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중에 키다리님께서 전문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은행주가 좋은 건지 제가 가진 은행주는 안 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KB금융이나 미래에셋증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은행주들, 은행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연말이고 내년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릴 거다라는 부분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지금 힘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은행주가 좋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은행주 어떻게 보세요? 저 이거 야인시대 때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전문가님들 평이 바뀌었더라고요. 욕 많이 먹었었는데, 네. 저는 한 번도 확고하게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은행주는 적금 드셔야 되고요. 그때 8,000원대도 말씀드렸고, 오히려 2차 전지 파트가 명확하고 성장성이 있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할 거면, 은행주에 대해서 이번 달도 사고, 다음 달도 사는, 이런 적금의 전략 투자가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인즉슨 금리 인상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노출된 요소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역시나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그리고 긴축. 그렇다면 은행주도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주를 접근할 때 기준 가치를 어디로 둘 거냐. 역시나 저는 당분간은 배당이고, 배당 받으면서 모아가면 언젠가 자본금이 쌓이겠죠. 은행주 자체에. 그리고 금리 인상 시그널을 터뜨리게 되면 그때부터 은행주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률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은행주를 볼 수 있는 금리 인상의 시기는 언제냐? 지금 5월입니다. 내년 5월에 87% 정도로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예정이 돼 있고, 적금도 이제 그때까지밖에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1년 정도 적금을 들었던 비중을 올해 배당받고, 내년에 배당 나오기에 좀 빠지겠죠. 이제 반등시에 가는 건데, 지금은 다 받겠습니다. 총 3가지 은행을 좀 봤고요. 저는 첫 번째는 기업은행, 두 번째는 KB금융, 지방 쪽에서는 BNK와 DGB금융지주입니다. 모두 다가 6%대 이상 배당을 좀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금융지 8% 배당을 하는데, 기업은행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졌어요.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잘 내면서 대손 충당금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던 접근의 기준 가치는 은행주에 따른 배당이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근데 3분기 이제 후실적을 쓰면서 평가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1,600원까지 갔거든요. 다른 종목에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금융 쪽에서는 괜찮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접근의 방식, 늘 말씀드리는 제약바이오의 기준 가치가 다르듯이 반도체 IT와 은행주에 대한 접근 방식 기준 가치는 아직까지는 배당이다. 그리고 매달 사야 된다. 이번 달 200이면 200, 다음 달도 200이면 200. 그리고 금리 인상 첫 시기까지 모아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B금융이랑 미래에셋증권 보유하신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KB 증권으로 가격은 모르지만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2018년에 찍었던 69,200원 투자 관점을 계속 모아간다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래는 기름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또 마지막 주인 만큼 살짝 기름을 추가해 봤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그에 대한 좀 해답을 드렸는데요. 은행주는 적금 투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배당도 굉장히 두둑하게 좀 챙겨드리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씩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부진하다라는 좀 큰 걱정 없이 한번 믿고 이 상승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진단으로 도와드렸으니까요. 또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도 힌트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꽃방호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A 프로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비중을 100% 들어가셨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들 등록금용으로 장기 투자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진짜로 100%를 아주 과감하게 들어가셨거든요. A프로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3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뭐 미국 투자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36,800원까지 뛰어 올랐다가 33,000원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주가를 쏘아 올리면서 아주 큰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3만 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도 잘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100%고요. 아들 등록금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A 프로 알고 사셨는지 솔직히 궁금하고요. 일단 진입 잘 되셨네요. 네, 진입 잘 되셨고 오늘 안 파셨습니다. 일단 20%대 상승이 있었는데 네. 기술적인 건 문제가 없어 보이시네요. 뭐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 봐요. 캔들도 좀 보는 것 같고 뭐 파동의 모양도 보는 것 같고 아들 등록금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장이 그런 거 봐주지 않거든요. 저도 뭐 집 살 돈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해피한 방송이니까 일단 네. 잘하셨어요. 우리 꽃방울님 잘하셨고요. 근데 2차 전지 장비 공정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반도체처럼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활성화 공정은 후공정 쪽으로 좀 치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장비를 보게 되면 전극 공정, 조립 공정, 그리고 활성화 공정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극 공정, PNT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립 공정 중에 대표적인 건 뭐 M+ 정도.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공정 가면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P&A 솔루션에서 원익 P&A. 그리고 여기 뭐 A 프로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딱 보면 색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급등이 갔던 이유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쪽에 투자한다니까 거기 바람을 좀 탔어요. 오늘 거래량이 그닥 뭐 많지도 않은데 주가 많이 올라갔고요. 단지 밸류에이션 메리트 없습니다. 실적도 안 좋았어요. 6억 원 찍었으니까 뭐 말 다 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증명해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뭐 19%까지 좀 오른 것 같은데 뭐 매출을 쇼크했었습니다. 3분기 때는 6억 원 이거 뭐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왜 떨어졌을까? 1분기 때 200억 뭐 보니까 2분기 때도 80억, 3분기 때 6억 원. 너무 이제 쇼킹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비주가 갈 때 우리가 뭐 PNT 뭐 다 알다시피 잘 갔는데 후발주자를 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PNT 외에도. 여기서 이제 선정을 해본다면 선정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남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상장 최대하지 않습니까? 1월 27일인데 여기 모멘텀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 모멘텀을 받는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 늘 이제 방송이 그것이 맞든 안 맞든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오늘 반응을 했다는 거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공장 투자한다니까 역시나 모멘텀에도 오늘 반응을 하니까 슈팅이 나왔다는 거. 단지 이 4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지금 4만 원대가 두꺼워서 여기까지 바로 돌파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 반대 들고 싶어요. 투자 기간을 다시 설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투자 기간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아들 등록금이다. 그러면 1월 달에 수익이 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까지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장기 투자하기에는 아직 매출이 적습니다. 적고요. 장기 투자의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뭐냐? 매출 성장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외형 성장이거든요. 아직 A 프로는 외형 성장을 보기에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어요. 600억, 670억, 작년에 490억, 올해는 490억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 반대 의견 드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까지만 보여줘. 최종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 프리미엄을 톡톡히 준다 해도 42,000원 정도 선인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아들 등록금이니까 따로 제시도록 않겠습니다. 42,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왔을 때 수익 청산하시고 단지 하나 더 좀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등록금이라고 하시니까 38,500원 정도에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 파동 모양이 보니까 그때
한번 중간에 차익 실현 정도를 해보시는 거는 고뇌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A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이 이슈에 주가도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다만 실적, 이 매출이 좀 뒷받침돼줘야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까지만 우리가 보유를 하자 42,000원 그리고 38,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100%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수익 실현 잘 하시면서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아드님의 등록금도 꼭 응원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채울 수 있는 다른 종목 있을 거예요.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밝게 그리고 전문가님의 해피바이러스로 아주 기분 좋게 맞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OK 동자님과 신강금님의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삼성 SDI OK 동자님은 64만 5천 원에 7% 보유를 하고 계시고 신강금님께서는 61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도 70%로 꽤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2년째 들고 가고 있다라고 하셨고 더 하락할 수도 있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자, 삼성 SDI 오늘은 64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더 내려가려나 손실이 더 커지려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SDI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최병훈 전문가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저는 뭐 전문가님도 다 친하거든요. 네. 다 친하고 뭐 잘은 모릅니다만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는 편인데 종목은 제 주관적인 뷰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투자에 걸맞는 종목은 맞습니다. 저도 투자를 진행하는 쪽인데 약간 저는 스타일이 하락장 때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쪽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매집이라고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상승장 때는 약간 분산 투자를 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섹터 순환매가 빠르니까 제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건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 지었느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반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올 장이 상승장인가요? 하락장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면 답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주식시장에 관해서 이제 뭐 단계나 스탑을 말씀드리는 건 뭐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하거든요. 2022년 증시 대전망 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주식시장이 어찌됐건 이제 하락장으로 돌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들 금리 인상이 뭐 된다는 부분이 선반영되기도 했고 우려감이 있으신 분들도 좀 많고 단지 지금 이제 종목의 압축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하락장으로 돌입했을 때 지금의 종목들이 지수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 연말까지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거냐?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가 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쉬어가는 이제 장세가 연 단위로 보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수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년의 가이던스가 3,400, 뭐 노무라 증권에서는 뭐 3,480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반등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금리 인상 이후에는 꺾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단지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이제 질문을 올리셨는데 내년에도 내가 이런 투자, 오늘도 사고 내년에도 살 수 있는 하락장 때 이런 뚝심과 투자 기간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우선인 것 같고 다른 뭐 전문가님도 모르겠지만 우리 최영 전문가님 그런 뭐 뷰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 제 방송이지만 단지 한 분은 비중이 7%고 한 분은 비중이 70%예요. 그리고 한 분은 비중이 70%인데 61만 원에서 2년째 들고 가 있다니까
82만 원까지 갈 때도 안 파셨다는 거잖아요. 수익이 그렇죠. 이제 30% 나도 안 팔았다. 그런데 지금 하락하니까 이제 두렵다. 저는 이런 투자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계속적으로 뭐 투자 기간을 해갈 때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는 투자 기간이 싫었다면 82만 원대 비중 조절하셨어야죠. 등락 과정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연 단위로, 뭐 월봉으로. 그러면 조금 올랐을 때, 아, 나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한 30% 정도는 다시 좀 내려오면 담고 이런 과정을 핸들링이나 조언을 받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2만 원에서 안 팔고 지금 2년째 들고 왔는데 더 빠질 수 있을까?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더 빠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뇌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반대로 OK 동장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64만 5천 원에 7%입니다. 더 빠지면 사시면 되죠. 사셔가지고 투자 기간 다시 확보해 가면서 올라왔을 때 장기 투자니까 조금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담고 이런 파동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DI가 왜 빠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3분기 실적이 중대형지 쪽에서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팩트고 실적은. 4분기 때는 좋아질 수 있느냐. 좋아진다는 반증이 많습니다. 단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좀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SDI가 지금 하고 있는 GM5가 뭐 BMW에도 갔고 여러 분야에 갔는데 상당히 결과물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고. 그 다음에 3사 배터리 셀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상장되기 전까지는 나눠 먹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면 SDI가 좋은 기업이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에서 노원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습니다. 특허가 2만 5천 건이 넘고요. 그 다음 기업이 일본의 모 기업이고 중국 쪽이 5천 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SDI도 마찬가지고요. SDI도 황화물계를 좀 하고 있지만 여러 파트를. 저는 그럴 때 모든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몰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70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업체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분할 이슈가 있는 SK이노베이션 더 할 것이고 SDI는 분할 이슈는 잠재웠고 하지 않겠다. 사측에서 공언했고요. 그리고 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에 관해서는 증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각형 배터리가 정말로 계속적으로 어떤 고객의 매출 추이로 이어지고 뭐 러브콜을 받는다면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 있지만 당장 1월까지는 조금 더 주가가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가능한 쪽인 것 같고요. 70%뭐 가지고 계신 분이나 7% 가지고 계신 분이나 장기 투자해 가는데 문제가 없다. 단지 투자 기간과 등락 과정을 위한 비중 축소와 비중 확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최종 목표가 장기 투자했을 때 저는 110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딱 진단 나오니까 핫한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날 때마다 그 수익을 계속해서 좀 챙겨 가시면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대응했을 때 110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은 체크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라든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들 다시 한번 잘 확립을 해 보시고 삼성 SDI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등록금 얘기가 나와서인가요? 시청자분들이 또 다양하게 내년도 목표를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수익을 꼭 많이 봤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표를 던지고 싶다라는 꿈들을 많이 또 올려주고 계시네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종목으로 또 알맞은 대응으로 여러분들 꼭 수익을 내년에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또 야인시대가 함께 할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실 때 계속해서 야인시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올려주세요. 자, 다음 상담은 네이버 TV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님의 종목이고요. 현대 글로비스 살펴볼게요. 자, 매수가는 17만 1,448원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뭔가 갈 듯 말 듯한데 궁금해서 잠도 못 이루고 있어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현대글로비스가 오늘은 17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12월 들어서 굉장히 흐름은 괜찮습니다. 꾸준히 상승불 켜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시청자님께서도 아마 최근에 들어가셨을 것 같고 조금씩 수익은 챙기고 있는 구간인데 갈 듯 말 듯한데 아주 확실하게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조금 답답하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이 뭐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전기차에 올인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기차 모멘텀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확실하게 좀 올라가 줄까요? 네.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좀 추천드려봤는데 19만 원대 한번 추천을 드려봤거든요. 네. 한 21만 원, 6천 원, 7천 원, 뭐 한 10% 정도 좀 오르더니 주가가 조금 내려왔거든요. 시청자분들 뭐 어떻게 대응하셨을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도 확고합니다. 자동차 파트 중에서는 뭐 충분히 현대 기아차들 그룹주가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 자동차 파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뭐 하스템픽 공법을 갖고 있는 명신도 좀 해봤고 DTR 오토모티브도 좀 해봤고 여러 종목들을 좀 해봤는데 이제는 부품 종목들보다는 완성차 그룹주 쪽에 주목을 하는 게 좋고요. 그 안에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글로비스도 있는데 저는 뭐 글로비스가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뭐 투자 관점인 것보다는 스윙이나 중기 접근이 더 걸맞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일단 글로비스를 보게 되면 해상 운송 부분이 있습니다. 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보게 되면 독일에 이제 선착장이 이미 만들어졌죠. 이 부분도 대단하거니와 현대글로비스의 지속적인 영업이익률 증가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신사업 부분인데 저는 이 현대글로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수소 쪽도 있지만 전기차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하는 부분 신사업에 대한 부각이 뭐 내년부터 완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왜 못 갔느냐 그룹주 전반에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었죠.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됐는데 뭐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점유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현대 기아 쪽에 고가 브랜드 뭐 제네시스 차량에 조금 호평을 받고 상당히 사전 예약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면서 좋을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언젠가 해결될 파트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등등.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무조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뭐 MCU 쪽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기술력이 선도하는 쪽은 아닙니다. 충분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도 내재화를 추진할 수 있고요. 현대모비스 또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이 주가 싼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비중 뭐 5%밖에 안 되니까 부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사셔도 무방합니다. 네, 무방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 이제 완벽하게 변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주가 오를 거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보고 완성차 업체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가실지 안 해가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투자 포인트로 저는 걸맞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제가 가장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금리 인상 5월에 했을 때 충격파가 분명히 있겠죠. 충격파가 있을 터인데 그 전까지는 상승 랠리를 펼쳐가는 게 반도체 IT 대기되어 있는 자동차 파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나왔을 때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리바운드 과정 중에서 이 반도체 IT 자동차 파트들이 굳건하게 버틸까 이걸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아직 저도 결정을 못했고 단지 이제 수급 동태라든지 어떤 실적 성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져가시는 것은 그때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 전에 현대글로비스가 더 오를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1월에 뭐 찍었던 23만 원 여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쪽인데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전까지 시스템을 봤을 때 안정권으로 뭐 방송이니까 뭐 제가 내일도 이제 채택이 되시면 해드리고 싶지만 21만 원 정도까지가 무난한 상승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손절가는 뭐 투자에 걸맞는 종목이니까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글로비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어디로 가요? 님의 종목이었는데 어디로 가긴요? 상승으로, 수익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종목 주가 기술적으로도 상승 바람 타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강한 바람과 함께 훨훨 날아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살짝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 21만 원입니다. 수익 꼭 보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앞서 우리 오프닝에 있었던 그 해피 바이러스 긍정 기운이 살짝 좀 지치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네, 뭐 해피바이러스를 계속 이제 드리고 싶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항상 조금 무거운 편이거든요. 진지하게 충원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만큼은 조금 긍정의 에너지를 제가 많이 쏴드리고 상담받고 종목 오를 겁니다. 개인들 맞아요. 종목에서 확실히 갖고 우리 야인시대 또 한보람 앵커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시청하신다면 좋은 결과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우리 남은 종목들, 남은 시간들 종목 진단 달려보겠습니다. 자, 부자대자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건데요. 항상 시원하게 진단해주시는 김민준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좋은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이수화학이라고 하시네요. 자, 매수가는 16,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 자리인데 1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14,450원 오늘의 종가였고요.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계속 요 흐름이 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이고 매수하신 이후로는 글쎄요. 매수하신 이후로는 조금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10월쯤에, 9월쯤에 이제 최고가 찍었던 게 급등 나오면서 18,35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좀 점프를 할 수 있을지 이수화학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시원하게 종목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말파라핀하고 알킬 연성 이제 알킬 벤젠 쪽으로 하는 쪽인데 여기는 가능하고요. 이제 본연의 업황이 석유화학 쪽에 있는데 이제 그걸 타고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실적이 그 전까지 좀 안 좋았는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SDI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좀 부각될 때 바람을 좀 탔던 것 같아요. 전해질 원료 쪽이니까 화학 쪽이니까 전기요철 배터리 이제 원료 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황화물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황화 리튬 이제 공개 소식이 되면서 좀 주가가 갔고, LG 에너솔루션은 뭐 폴리메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내용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시간도 뭐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달 내내 방송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 쪽에서 이제 전고체 시장이 아직 도래하기는 좀 멀었죠. 제가 봤을 땐 개화기가 뭐 2024년, 2025년은 돼야 될 것 같고. 단지 이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이 한 번씩 뉴스플로우를 계속 탈 겁니다. 탈 때가 되면 충분히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잘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 16,000원에 사셨는데 조금 높이 사셨어요. 그 약간 따라가는 매매를 했고, 살 거면 이 종목은 13,000원대 사셨어야죠. 진입 타점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조금 주가가 더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13,000원대 오면 비중을 추가해가지고 리바운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비중이 5% 10%면 솔직히 조금 물려 있더라도 2, 3개월 보유하는데 별로 부담감이 없거든요. 주가가 뭐 빠진다고 하는데 자본이 뭐 다른 종목들 순환매가 돌아가니까 거기 있던 게 수익이 딱 났어. 그럼 거기 있는 거 빼가지고 탁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는 물타기 하게 되면 비중 5%인 거 10% 되고 10%인 거 15% 되지만 단가 탁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서 종목들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 저도 압축 전략을 펼칩니다만 저는 하락장대 압축 전략을 하는 편이고, 종목 주가가 보니까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뭐 13,500원에서 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18,000원 가능하니까 투자 기간만 지금 확보를 좀 해보시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입니다. 화학 쪽인데 알킬벤저가 노화파라핀은 조금 다른 쪽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본연의 업황 개잡고 전고체 유스플로우만 좀 타주면 반등 나오겠구나. 18,000원은 거의 가능한 가격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후에 향후 전고체 흐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상담 내용으로서 유스플로우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건 측정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저는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수과학의 전고체의 기술력을 갖고 있냐? 그거는
확실하다. 최종 목표가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레인지 범위로 좀 설정해 드리고요. 비중 추가는 비중이 지금 많으셔가지고 13,000원대 비중 확대 의견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하셨던 18,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진입 시점이 살짝 아쉬운데요.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13,500원대에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님 상황에 따라서 한번 현명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현명한 선택으로 부자 되자님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수화까지 오늘 진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올해 마지막 야인시대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또 웃는 모습으로 긍정의 기운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또 10시부터 시작되는 투자의 신을 통해서도 이 기운을 계속 이어드려야 될 텐데 오늘 투자의 신에서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지난주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뭐 배당 기준일이고 배당락 이후에도 흐름이 좋지 않을 텐데 이제 1월을 좀 준비해 가셔야 되겠죠. 뭐 종목의 이제 압축이나 2022년 증시 대전망은 목요일 날 이제 특별 방송이 준비돼 있으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흐름이 과연 어떻게 좀 정리되고 2021년에 어떻게 마감 전략을 좀 펼쳐야 되는지까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하루하루 2021년 증시를 좀 잘 마감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또 그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30일 목요일 6시 배워야 산다에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월 30일 목요일에 또 미스터 진단 특집 방송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9시부터 11시까지 올해 마지막 종목 진단의 시간이니까요. 그 2시간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